안녕하세요. 최고의 여행 서승훈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혹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금은 피곤해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최고의 여행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박운영님의 책은 도끼다입니다. 책의 제목이 아주 강렬한데요. 이 제목은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카프카의 말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내가 읽은 책들은 나의 도끼였다. 나의 얼어붙은 감성을 깨트리고 잠자던 세포를 깨우는 도끼. 도끼 자국들은 내 머릿속에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어찌 있겠는가?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쩌렁쩌렁 울리던 그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시간이 흐르고 보니 얼음이 깨진 곳에 싹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촉수가 예민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머릿속 도끼질의 흔적을 남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사람을 향합니다 등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담긴 가치 지향적 광고를 만들며 인문학으로 광고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한 광고인입니다. 그는 창의력의 전쟁터와 같은 광고계에서 30여 년간 광고를 만들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인문학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책이 있었다고 말하며 책을 통해 얻은 예민해진 촉수가 자신의 생업을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자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던 책 속으로 같이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시작은 울림이다 라는 제목으로 먼저 이철수의 판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느 날 동료의 책상 위에 있는 이철수의 3번 나무 꽃 피었는데 라는 판화집을 무심히 넘기다가 청각을 기막히게 시각화내는 표현들, 그동안 지나쳤던 것들에 대한 세심한 시선들에 온 영혼이 사로잡히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조 햇살이라는 작품에서는 툭툭 친 선밖에 없는데 화면을 햇살이 가득 채우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되고, 소리 다듬이라는 작품에서는 단단해 보이는 다듬이돌 위로 끊어진 듯한 선들이 방향 없이 뻗어 있는데 마치 다듬이돌 두드리는 방망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철수의 판화는 단순한 선으로 온 감각을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다가 저자가 소개한 이철수의 판화 작품들을 직접 찾아보면서 저자가 느꼈던 감동을 같이 공감하는 즐거움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김은혜의 힘 들여다보기라는 제목으로 소설가 김은혜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글은 형용사나 부사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 불러내서 정서를 전달하는데 생각보다 그 힘이 굉장히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자전거 여행에서 한 구절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백꽃에 대한 구절입니다. 동백은 한 송이 개별자로 제각기 피어나고 제각기 떨어진다. 동백은 떨어질 때 추접스러운 꼴을 보이지 않는다. 절정에 도달한 그 꽃은 마치 백제가 무너지듯이 절정에서 문득 추락해버린다. 한꺼번에 툭 떨어지는 동백꽃의 처연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글입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 늘 보던 동백꽃이 다르게 보입니다. 글이 도끼가 되어 우리의 잠자는 감성을 일깨우는 것이죠. 책을 통해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장에서는 햇살의 철학 지중해의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니코스 카잔차스키의 그리스인 조르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작가는 조르바를 아직 자연과의 탯줄을 끊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처럼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추함을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한마디로 판단의 축이 다른 사람인 것이죠. 그런 조르바와 비교하면 우리는 부패된 사람들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서 대지와 연결된 탯줄은 끊어졌고 기계화됐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계산하느라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의 습관이 된 것들, 예사로 보아 넘기는 사실들도 조르바 앞에서는 무서운 수수께끼로 떠오른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창의적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걸 예사롭게 보아 넘기는데 조르바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에 놀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꽃이 피면 꽃에 놀라고 별이 뜨면 별에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조르바처럼 모든 것에 놀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기 명함 뒤에 서프라이즈 미라고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그 책이 주는 감동과 의미를 자기의 삶 속에 체화해 가고자 하는 저자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8장에서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 권의 미술 관련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철주의 인생이 그림 같다에서는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을 두고 육아가 지배하는 캄캄 어둠의 조선주의 날벼락 같은 화가라는 표현을 통해 남들이 그리지 않았던 소재를 잡아내고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표현했던 신윤복의 그림들을 한 줄로 집약한 작가의 탁월한 필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주석의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에서는 해질녘 서편 하늘 물들이는 장엄한 노을 앞에 섰거나 한밤중 아득한 천공에서 무수히 쏟아져 내리는 별무리의 합창을 들을 때 혹은 동틀녘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는 황금빛 햇살의 광희를 온몸에 맞으면서 어느 누가 감히 예술을 논하겠는가 라는 문장을 소개하며 아름다운 우리말을 그대로 살려 자연의 위대함을 표현하고 있는 글의 경이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 우리도 격조 있는 예술 감상자의 수준으로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책은 우리의 얼어붙은 감성을 깨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도끼와 같이 저자의 무뎌던 감성을 일깨웠던 다양한 책들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을 풍성한 이야기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자는 책 읽기를 통해 나날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한 고백이 이 책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저자가 매혹됐던 작가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문장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무뎌졌던 우리의 감각과 시선이 새롭게 깨어나고 확장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반복된 일상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문장을 찾아 책 속으로의 즐거운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승우였습니다.